자, 여러분, 테슬라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 멋진 전기차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가 사실은 거대한 빙산의 정말 딱 보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시장은 딱 저기 물 위에 나와 있는 부분만 봅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전기차 몇 대 팔았냐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의 진짜 가치, 진짜 미래는 저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몸통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들 아는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시장이 테슬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딱 잘라 말해서 그냥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로 봐요. 그래서 분기별로 차 몇 대 팔았나, 경쟁사는 지금 뭘 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휙휙 움직이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게 시장의 오해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아직도 테슬라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랑 똑같은 잣대로 재고 있어요. 단기적인 판매 실적에만 목을 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테슬라의 진짜 핵심 성장 동력, 바로 FSD,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애초에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테슬라를 평가했던 모든 기준이 사실은 다 틀린 거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저 빙산의 수면 아래로 한번 같이 내려가 보시죠. 테슬라의 진짜 정체, 바로 물리적 AI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구조 딱 보니까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애플의 전략이랑 기가 막히게 닮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먼저 내놓고 그 위에 iOS랑 앱스토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테슬라도 똑같아요. 전기차와 로봇이라는 하드웨어 위에 FSD라는 운영체제를 깔고 로보택시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앱스토어를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FSD라는 두뇌가 똑똑해지면 로보택시라는 데이터 엔진이 더 많은 실제 주행 데이터를 싹 긁어 모으겠죠? 그리고 옵티머스라는 가속기는 공장에서 생산 효율을 미친 듯이 높여서 이 모든 성장을 더 빠르게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밀어주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 이걸 바로 플라이 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플랫폼의 첫 번째 기둥 FSD부터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이거요, 그냥 운전 좀 도와주는 기능?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팔 수도 있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 체제라고 보셔야 돼요. FSD가 발전하는 속도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경이롭습니다. 사람이 한번 개입해야 하는 평균 주행 거리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441마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무려 9,200마일이 넘어요. 20배 이상 좋아진 거예요. 20배. 이건 그냥 좀 나아졌네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 특이점, 즉 폭발적인 변화의 순간이 코앞에 닥쳤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데이터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올스트리트 최고 분석가 중 한 명이죠.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율주행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제 기술이 진짜 현실이 되는 순간이 정말 바로 우리 눈앞까지 와 있다는 얘기죠. 기술이 이렇게 완성 단계에 접어지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예전에는 그냥 차 팔 때 옵션으로 소프트웨어를 끼워 파는 시기였다면 이젠 달라요.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처럼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FSD를 공급하는 라이센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그동안 회계장부에서 이연 매출이라고, 그러니까 미래의 벌돈으로 잡아놨던 무려 50조 원이 가까운 돈이 한 번에 실제 이익으로 쾅 하고 찍히게 됩니다. 회사의 재무 구조가 그냥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FSD라는 엄청 많은 운영체제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그 위에서 돌아갈 킬러 앱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 주인공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입니다. 이 둘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을 활짝 열어젖힐 겁니다. 로보택시가 왜 완전 게임 체인저인지 비용을 뜯어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마일당 드는 비용이요. 경쟁사의 5분의 1, 많게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차량 가격 자체도 말도 안 되게 싸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익률이 무려 60에서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뭐 경쟁사들이 아예 따라올 엄두도 못 내는 넘을 수 없는 성벽, 바로 경제적 해자를 쌓아버리는 거죠. 자, 다음은 옵티머스, 바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옵티머스는 2단계에 걸쳐서 시장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테슬라 자기네 공장에 먼저 투입하는 겁니다. 이걸로 인건비 아끼고 생산성을 확 끌어올리는 거죠. 이걸로만 벌써 연간 25억 달러, 그러니까 3조 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을 걸로 봐요. 그리고 진짜 게임은 두 번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로봇을 다른 회사에 팔거나 빌려주는 거죠. 바로 서비스형 로봇 RAAS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의 잠재력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옵티머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다른 모든 사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커질 겁니다. 와, 이 한마디면 사실 끝난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테슬라의 미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딱 감이 오시죠? 자, 정리해봅시다. 강력한 FSD 플랫폼, 그 위에 돌아가는 로봇택시와 옵티머스라는 킬러 앱, 그림은 그려졌어요. 그럼 대체 이 엄청난 변화가 언제 현실이 되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딱 한 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기술, 규제, 돈,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결정적인 변곡점, 티핑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겁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성장세는 그야말로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026년에 미국 3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딱 시작하고요. 불과 1년 뒤인 2027년에는 시장 잠재력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그리고 2029년이 되면 로봇택시 사업 하나만으로 테슬라 전체 기업 가치의 무려 90%를 차지할 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2026년이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딱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FSD 기술이 드디어 완성 단계, 즉 임계점에 도달하고요. 둘째, 2025년에 미국 대선이 끝나면 주마다 제각각이던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연방 차원에서 하나로 정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막대한 FSD 매출이 드디어 실제 이익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해가 바로 2026년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면 테슬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당연히 테슬라의 가치를 처음부터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변화, 매출 구조를 보면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2029년이 되면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로봇택시가 벌어들여요. 우리가 알던 전기차 판매 비중은 30%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요. 이건 뭐 완벽하게 AI 서비스 회사로 체질이 바뀌는 거죠. 사업 모델이 이렇게 바뀌니까 당연히 수익성은 극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익이 별로 안 남는 하드웨어 장사 대신 마진이 엄청나게 높은 소프트웨어랑 서비스로 돈을 버니까요.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 바로 이비타 마진이 2023년에 한 17%였는데 2029년에는 32%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재무 데이터의 변화가 테슬라가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고수익 기술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결국 오늘 테슬라를 본다는 건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당장 다음 분기에 차 몇 대 더 파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동과 노동이라는 인류의 아주 근본적인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2020년은 바로 그 엄청난 미래가 마침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첫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